바로 웨딩 산업 그리고 웨딩 산업에 꽂힌 웨딩 플래너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또 제가 또 마침 지난주에 결혼식 가서 또 부케를 받았기 때문에 정말요. 그런 의미를 좀 담아서 네. 네,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와. 그러니까 저는 사실 결혼하면 뭔가 굉장히 기대도 되고 설레기도 하고 또 생각할 것도 많고 이런 네. 것 같아요. 쉬운 일은 아닌데 쌤은 결혼하면 어떤 생각 많이 드세요? 아, 결혼하면 이제 골칫거리라는 약간 네. 빨리 해치워야 되는 숙제이자 약간 저에게는 아이고. 수능 같은 거거든요. 아. 또 오늘이 또 수능일이잖아요. 맞습니다. 쌤. 저에게는 수능인데 아직 합격하지 못한 그런 수능 같은 존재입니다. 네, 아마 뭐 모든 분들이 결혼은 정말 고민이자 또 기대가 네. 아닐까 싶은데 사실 뭐 코로나19 때문에 웨딩 사업이 그렇게 그 산업 자체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쌤. 네, 맞습니다. 기존에 또 이제 잠깐 완화가 됐었는데, 뭐 이 생방송 기준으로 지금 현재 또 굉장히 또 어떤 규정이 또 강화가 되어서 이제 한 공간 안에 몇 명 이상은 이제 입장을 못 한다 이런 게 또 갑자기 발표가 나니까 당장 결혼을 앞둔 분들도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것 같고 또 원래 기존에 사실 웨딩 산업에는 변화의 조짐이 보였는데 이걸 약간 코로나가 앞당겼다라고 네, 감히 짐작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니 얼마 전에 지금 다녀오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부케도 받으셨고 그 당시에 좀 분위기, 그러니까 하객 입장에서 분위기 어땠는지 궁금해요. 일단 뭐 당시에 그 보통 만약에 그 웨딩홀이라든지 호텔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인원을 여러 개를 수용할 수 있는 방이 있으면 그걸 다 나눠요. 아.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본당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본식 홀에 들어가 있었는데 정말 이렇게 띄엄띄엄 식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를 두었는데 그 띄워놓은 식탁에도 굉장히 빈자리가 좀 사실은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같이 이제 단체 사진을 찍는데 다 마스크를 끼고 그렇구나. 있는데 그 그게 사진이 되게, 저는 참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물론 이제 정말 잔치집이지만 그런 분위기가 사실은 막 흥이 막 좀 안 났을 수 있는 뭐 그런 상황들이 좀 펼쳐지고 있는 건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네, 평생 남는 건 사진인데 그쵸. 진짜 그런 부분 조금 안타깝긴 하네요. 자, 웨딩 플래너가 앞서서 웨딩 산업의 꽃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직업인지 소개를 해주시면요. 네, 웨딩 플래너라는 것은 말 그대로 결혼을 기획해주는, 계획해주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사실 결혼식 하다 싸웠다라든지 결혼 준비가 쉽지 않다 이런 얘기를 주변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런 어떤 계획이라든지 뭐 예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도와주는 네, 어떤 이제 도움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웨딩 플래너라는 직업을 꿈꾸신다면 특정 전공을 선호하는 건 사실 아닌데 웨딩 플래너가 되기 이전에 웨딩 플래너를 할 수 있는 어떤 자질을 갖추기 위한 교육을 대부분 많이 받으시게 됩니다. 그런 교육기관에서의 수강 이력을 가지고 보통 취업을 많이 하시는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정말 이 웨딩 플래너는 개인의 역량이 아주 중요한데 뭐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라든지 설득력이라든지 친화력이라든지 감각 이런 개인의 자질이 많이 좌지우지되는 그런 직업입니다. 네, 지금 쌤께서도 개인 역량을 좀 강조해 주셨는데 우선은 저희가 그러면 영상을 보면서 웨딩 플래너가 어떤 일을 하는지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영상 보고 오시죠. 최근에 혹시 누군가의 결혼식에 가보셨나요? 봄, 가을이 되면 들려오는 소식 중 하나가 바로 결혼 소식인데요. 남녀가 만나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성대한 의식, 결혼식의 트렌드 역시 세월에 따라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색다른 장소에서 개성을 살린 새로운 방식의 예식을 보는 것도 신선한 느낌이 드는데요. 기존의 전형적인 예식 스타일을 피해 스몰 웨딩이나 하우스 웨딩, 셀프 웨딩 등 신랑 신부의 개성을 추구하는 결혼식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때 특별한 결혼식 준비를 위해 신랑 신부의 곁에서 도움을 주는 전문가가 있죠. 바로 웨딩 플래너입니다.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신랑 신부와의 상담을 통해 식장 준비부터 음식, 신혼여행 예약, 혼수품 구입까지 웨딩 플래너는 고객에게 적합한 웨딩 관련 정보 및 결혼 비용을 제시하게 되는데요. 결혼 과정이 하나의 시장과 산업으로 자리 잡혀가고 있는 지금, 직장 생활을 하는 예비 부부들이 시간적, 금전적으로 절약하면서 결혼 준비를 원스톱으로 해결하기 위해 웨딩 플래너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결혼에 관한 모든 것을 컨설팅해주고 본인의 예상에 맞춰 합리적인 소비를 돕는 웨딩 플래너. 누군가의 인생에서 최고의 추억을 선사하는 직업, 웨딩 플래너를 만나보겠습니다. 신랑 신부가 상상했던 결혼식이 저희 노력으로 현실로 재현됐을 때 정말 뿌듯했어요. 안녕하세요. 웨딩 플래너 조성미입니다. 결혼 예정자인 신랑 신부랑 상담을 통해서 예상과 컨셉, 라이프 스타일 등을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결혼 관련 상품에 대한 맞춤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결혼 준비의 시작부터 결혼식 당일까지의 전반적인 스케줄을 잡고 웨딩 사진 및 드레스, 턱시도, 헤어 메이크업 등에 관한 스타일링을 하는 일을 합니다. 저희 삼촌 결혼식에 갔을 때인데요. 예식장에서 찍어내듯이 하는 결혼식을 보고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얼굴 도장 찍고 밥 먹는 형식적인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결혼식에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제가 대학생이었던 시절에는 예식장, 호텔 이외의 장소에서 결혼식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는데요. 특별한 장소에서의 결혼식을 접해보지 못했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특별한 예식을 하려면 호텔에서만 가능할 거라는 막연함이 있었기 때문에 호텔리어가 되고 싶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다 대학 4학년 때 웨딩 잡지에서 웨딩 플래너라는 직업을 알게 됐는데요. 이거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별한 결혼식을 기획, 진행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고 그때부터 웨딩 플래너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웨딩 플래너 협회에서 주관하는 교육을 받았고 지금까지 한국 웨딩 플래너 협회 컨설팅에 소속돼 웨딩 플래너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결혼식 기획 및 진행 업무 외에도 웨딩 플래너가 해야 하는 상품 컨설팅이나 스케줄링, 동행 업무가 제게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힘들지 않고 더욱 재밌어져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 단계에서는 최신 관련 지식을 습득하고 웨딩드레스, 턱시도, 헤어 메이크업 등의 스타일링 스킬을 높이기 위해 웨딩 잡지를 정기적으로 구독하여 분석하였습니다. 웨딩 플래너는 신랑 신부와의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한 직업이기도 하거든요. 예전에 저는 말수가 적고 듣는 편에 속하는 사람이었는데 말을 늘리기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결혼식 및 결혼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품목별 지식을 교육받고 자격증을 취득한 뒤 고객 상담 및 관리 스킬, 관련 업체에 대한 실무적인 정보 등에 관해 실습을 했어요. 그러한 정보들을 블로그 및 인스타그램, 기타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하며 고객을 발굴하고 상담을 이어갔고 이후에도 꾸준히 신규 업체 정보 및 트렌드에 관한 교육을 받으며 웨딩 플래너 활동을 했습니다. 웨딩 플래너에게 경청도 중요하지만 대화를 리드하는 능력 또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만의 고객 상황별 대화 소재 리스트, 상황별 스크립트 등을 만들어 능숙해질 때까지 연습했고 커뮤니케이션 및 잡담 등에 대한 책도 많이 읽었습니다. 제가 상대하는 고객, 즉 신랑 신부들은 6개월에서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신혼집을 포함하여 평균 2억 원대를 소비하는 사람들이라 예민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따라서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최대한 신랑 신부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웨딩 플래닝을 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신랑 신부가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한 니즈를 제가 캐치하고 그걸 실현해 주었을 때나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실제 비용을 절감시켜 주었을 때 그리고 그걸로 고객이 만족감을 얻고 덕분에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보람을 느낍니다. 고객을 직접 상대하고 상담해야 하기 때문에 적극적이고 친절한 성격이면서 꼼꼼하고 센스 있는 안목을 지닌 사람이면 더 유리합니다. 협력 업체와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인간관계 능력이나 의사소통 능력 같은 것도 필요해요. 대인관계 능력이 있으면서 기업가적 마인드도 필요하고요. 요즘은 컴퓨터로 많은 것을 진행하기 때문에 컴퓨터 활용 능력이나 SNS 활용 능력을 지니고 있으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내 결혼식, 내 결혼 준비를 그냥 대충 허술하게 하고 싶다라는 바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다만 비용이라는 현실의 벽에 부딪히면 어쩔 수 없이 타협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랑 신부가 갖고 있는 기대치가
예상 비용보다 높을 경우에는 조금 힘들어져요. 이때는 실현 가능한 선에서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고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표현해야 합니다. 또한 남녀 차이 없이 두 사람 모두 결혼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 서운하지 않게 밸런스를 맞춰서 컨설팅을 해야 합니다. 둘 사이에 트러블이 생겨서 중재해야 할 경우에도 지혜로워져야 하고요. 일반적으로는 신랑 신부님 중에 보통은 신부님들이 결혼에 대한 판타지를 갖고 계시는데요. 골프장, 호텔 앞, 잘 관리된 잔디에서 예식을 원했던 신랑님이 계세요. 신랑님께서는 초록초록한 잔디에 잔잔히 재즈 음악이 흐르고 주례 없이 친구 편지와 양가 어르신들의 덕담, 그리고 선언이 있는 예식을 원하셨어요. 의미 있고 하객이 예식에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때 당시에 그런 예식은 외국 영화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결혼식이었는데요. 꽃장식 스타일부터 배경음악, 프로그램 모두를 신랑님과 함께 기획하고 진행했습니다. 그 결혼식은 저로 인해 신랑 신부님이 원하는 편안하고 합리적인 결혼식을 준비하고 상상했던 결혼식을 실제로 성사시키면서 저도 정말 특별하게 기억이 남는 것 같습니다. 점점 결혼 문화가 서구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웨딩홀에서 주로 결혼식을 올렸기 때문에 웨딩 플래너에게 요구되는 역할이 그에 필요한 상품 컨설팅 위주였다면 앞으로는 웨딩 상품 컨설팅, 스케줄링 외에도 웨딩 디렉팅까지 요구하는 고객이 증가할 거라고 봅니다. 때문에 멀티플레이어가 돼야 하죠. 체력은 기본적으로 필요하고요. 배우려는 자세도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서비스직이다 보니까 주말에도 일하는 경우가 많아요. 따라서 이 일을 즐길 수 있는 사람, 돈 버는 것이 목적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고객을 우선으로 하는 마인드를 갖춘 인간적인 사람이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만의 특별한 결혼식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늘어감에 따라 웨딩 플래너의 역할도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향후 10년간 웨딩 플래너의 고용은 연평균 0.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웨딩 플래너가 되기 위해서는 공채나 특채를 통해 결혼 준비 대행업체, 웨딩 컨설팅 업체 등에 채용될 수 있으며 경력을 쌓은 뒤 프리랜서로 활동하거나 직접 창업을 할 수도 있고 여성인력개발센터나 한국능률협회, 문화센터 등에서 웨딩 플래너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웨딩 플래너가 되기 위해 요구되는 국가공인 자격증은 없지만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요구되며 일부 업체의 경우 전문대학이나 대학교 졸업의 학력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결혼 관련 정보의 과잉으로 개인에게 적합한 정보를 구하기가 오히려 어려워지면서 올바른 정보를 조달해줄 전문 인력에 대한 필요가 증가할 수 있는데요. 현재는 수도권 중심으로 웨딩 플래너의 수요와 공급이 많은 편이지만 점차 지방에서도 웨딩 플래너의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한류의 영향으로 국내에서 웨딩 촬영이나 신혼여행을 즐기는 외국인 고객과 스몰 웨딩이나 리마인드 웨딩 등 새로운 결혼 문화로 웨딩 플래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측면도 보이고 있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신랑 신부의 바람대로 예식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웨딩 플래너.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 설계하는 웨딩 플래너에 여러분도 도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이렇게 웨딩 플래너가 하는 일을 영상으로 만나보셨습니다. 사실 요즘에는 웨딩 플래너와 결혼 같이 준비하시는 분도 있으시고 예비 부부끼리 준비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수요는 좀 어떨까요? 네. 사실 웨딩 플래너를 이제 고용하는 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이유가 웨딩 플래너랑 함께 결혼을 준비하는 이유가 예전에는 사실 그 워크인이라고 하는데 어떤 업체를 끼지 않고 예비 부부가 그냥 바로 이제 다이렉트로 갔을 때에는 금액이 굉장히 달라져요. 그러니까 업체를 끼고 갔을 때 훨씬 금액이 더 저렴하기 때문에 거의 웨딩 플래너랑 함께 준비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으면 가격이 더 싸니까 거의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웨딩 플래너들은 이제 업체랑 계약을 맺고 많은 이제 인원들을 그쪽으로 소개해 줌으로 인해서 커미션을 받고 이런 식으로 거의 비용적인 것에 국한된 사실 플래너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냥 좀 어느 정도 약간의 지원과 도우미 정도의 그 정도 역할을 했었다면 이제는 완전히 좀 바뀌고 있습니다. 웨딩 플래너가 아니라
웨딩 디렉터라고 부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디렉터라는 의미는 진정한 의미에서 나의 결혼식을 총괄 이제 기획해주는 사람으로 조금씩 더 웨딩 플래너가 어떤 업무를 하는 범위가 늘어났다는 거죠. 이렇게 된 데에는 몇 가지 어떤 배경들이 있는데요. 네. 기존에는 웨딩 플래너라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소개를 받고 할인을 받았다면 이제는 웨딩 플래닝을 수수료를 안 받거나 수수료를 아주 조금 받는 상태에서 어떤 그런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IT 서비스들, 애플리케이션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가격을 낮추는 것만으로는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는 코로나가 좀 이제 역할을 좀 더 해서 어떤 디렉팅을 하는 쪽으로 수요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좀 수요는 계속해서 많이 있으면서 웨딩 플래너가 하는 역할이 조금 더 범위가 넓어졌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웨딩 디렉터라고 하니까 확실히 좀 다양한 걸 기획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그러니까 뭐 웨딩 사실 이렇게 된 데에는 뭐 스몰 웨딩 뭐 많이들 들어보셨죠. 네. 이게 예전에는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결혼식은 부모님 잔치다. 부모님 지인들 오는 뭐 그런 잔치다. 이런 식의 어떤 개념이 잡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뭐 형식이 유사한 그리고 굉장히 차분하고 얌전한 뭐 이런 식의 결혼식들을 많이 전통적인 결혼식을 선호를 하셨죠. 그런데 뭐 연예인들이 뭐 본인만의 개성을 가진 뭐 스몰 웨딩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행을 한 것과 더불어 또 지속해서 코로나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런 부모님 지인들이 많이 오시는 그런 식의 어떤 대규모 결혼식이 좀 어려워지면서 기왕 소수의 인원을 부를 거 내가 정말 친한 사람들과 마치 파티를 즐기듯이 그렇게 결혼식을 하고 싶다라고 많은 신혼부부들이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언택트 웨딩이라든지 뭐 하우스 웨딩이라든지 스몰을 넘어서 이제 마이크로 웨딩 뭐 이런 식으로 네, 굉장히 변모를 많이 하고 있죠. 네. 그러면 좀 이색 웨딩이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원래 웨딩, 뭐 결혼식 하면 약간 서양식의 결혼식을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네. 그것과 오히려 반대되는 한옥 웨딩도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옥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규모도 좀 더 작아지게 될 텐데 그런 한옥을 빌려서 한복을 입고 결혼을 하는 그런 결혼식이나 아니면 야외 웨딩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뭐 몇 가지 예시를 제가 좀 사진을 이제 활용을 해서 좀 더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 뭐 해외 사례와 국내 사례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 지금 사진은 이탈리아의 한 부부가 결혼식을 하는 건데 저 하늘에 이렇게 떠 있는 약간 달 같은 저 네. 흰색 저게 뭐예요? 뭐냐 풍선이에요. 풍선이에요? 네. 오. 그래서 평소에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기는 신부가 하늘에서 눈이 내려오는 게 아니라 어머, 하늘에서 신부가 내려오는 풍선을 거예요? 타고 내려오는 그런 정말 장관이 펼쳐지는 결혼식이 이야. 있었다. 아니 재밌네요. 저는 그냥 풍선만 띄워둔 줄 네. 알았는데 신부가 다 이렇게 신부가 깜짝 네, 등장했네요. 깜짝 등장. 네, 거의 야. 뭐 연예인들 콘서트에서만 보던 그런 장관이 펼쳐졌고요. 네. 뭐 이건 좀 극단적인 사례일 수 있는데 국내의 사례를 한 가지 더 보여드리자면 요새는 뭐 영화라든지 동화라든지 뭐 드라마라든지 이런 컨셉추얼한 어떤 컨셉을 따와서 하는 웨딩이 굉장히 인기인데 네. 이게 지금 보시면 저렇게 카드 우리가 흔히들 하는 카드가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저게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컨셉으로 네. 결혼식장을 꾸민 겁니다. 그래서 약간 뭐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지금 보시는 것 같은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위대한 개츠비 네. 이런 식으로 본인이 평소에 로망으로 꿈꿔왔던 어떤 컨셉을 그대로 적용해서 그냥 흰 드레스에 흰 꽃 깔아놓고 하는 게 아니라 나만의 개성과 특색을 한껏 뽐낼 수 있는 그런 식의 웨딩들이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는 웨딩이 정말 디렉팅을 하여서 나만의
그런 특이한 특색 있는 웨딩을 네, 플래너가 직접 기획해주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아니 생각보다 더 다양하게 많은 사람들이 나만의 결혼식을 추구하고 있네요. 네. 혹시 쌤이 생각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가족 웨딩을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가족 웨딩? 스몰 웨딩. 아주 스몰 웨딩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가족끼리는 사실 좀 격식을 갖춰서 뭐 스몰 웨딩을 하고 친구들이랑 또 따로 해가지고 파티처럼 네, 이렇게 좀 하면 어떨까 해서 요즘에는 식당이라든지 카페라든지 이런 곳들을 빌려서 이런 식으로 파티 형식으로 하는 맞아요. 결혼식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컨셉과 그리고 소규모의 웨딩을 하다 보니까 뭐 어떤 부부들은 굉장히 약간 합리적인 금액대로 결혼을 꿈꾼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져서 예전에는 웨딩 드레스 대여 비용만 100에서 200만 원을 네. 상회했다면 이제는 뭐 대관료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통틀어서 이 결혼식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마무리하는데 뭐 2, 300만 원 선 이런 식으로 네, 합리적인 금액대의 결혼을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또 아무래도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결혼식 모습도 많이 바뀌었을 것 같아요. 이 점은 어떨까요? 네, 이제 거의 그런 스몰 웨딩과 더불어서 이제 뭐 드레스를 입고 그런 거품들이 좀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냥 원피스에 어떤 차림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굉장히 격식을 갖춘 의상들도 많이 단촐화가 됐고 네. 그리고 최근에 뭐 이거는 뭐 꿀팁이라면 꿀팁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호텔들이 이제 대관료를 많이 안 받고 있어요.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한시적으로 이렇게 운영이 될지 아니면 이런 어떤 뭐 흐름을 타서 좀 이제 그런 거품들이 많이 빠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뭐 이제 대관료를 거의 받지 않고 식사비만 이제 지불하도록 이런 식의 프로모션들도 많이 네. 좀 괜찮네요. 진행이 되고 있기 네. 때문에 네, 좀 뭐 결혼을 기획하시는 분들은 뭐 좀 고민을 해보시거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의 이런 또 그런 시장을 잘 활용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쵸. 생각이 네네. 드네요. 자, 이렇게 변하는 환경 속에서 웨딩 플래너에게 좀 어떤 역량들이 필요할까요? 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주로 커뮤니케이션이나 협상 이런 어떤 능력들이 조금 더 중요했다라면 이제는 정말 이 두 부부만의 어떤 니즈라든지 이 두 부부만의 개성을 한껏 살린 그런 굉장히 감각적인 웨딩이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에 창의력이라든지 정보력이라든지 트렌드 해석력 이런 좀 더 감각적인 부분이 요구가 되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인테리어 등의 어떤 그런 실내 디자인을 전공하신 분들이나 뭐 아니면 약간 이제 미디어 쪽에서 기획을 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관심 있는 분들이 정말 본인만의 어떤 기획 있는 그런 어떤 플래닝을 해보시면 아주 인기를 끌지 않을까 싶고요. 비용이 축소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드렸는데 네. 굳이 거품 같은 부분들은 이제 제외하겠다라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나만의 어떤 특색을 인생에 한 번뿐인 이 웨딩을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을 다 채워넣은 그런 웨딩을 하겠다라는 어떤 니즈가 있는 곳에서는 뭐 정말 가격을 생각하지 않고 네 그런 어떤 투자를 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있기 때문에 정말 새로운 어떤 사업 분야로서 이런 부분들을 뭐 좀 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네, 정말 요즘은 개성이 중요한 시대라는 네.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런 만큼 아마 웨딩 플래너의 역할도 더 넓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이쪽에 좀 관심 있는 지원자분들에게 조언해 주신다면 무슨 얘기가 있을까요? 네, 뭐 웨딩 산업뿐만 아니라 사실 지금은 너무 모든 산업이 힘들어서 이거 정말 내가 먹고 살 수 있을까 뭐 이런 극단적인 고민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떤 산업이든지 뭐 사양길로 접어든다라는 이야기가 없어진다라거나 이제는 끝났다라는 게 아니라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하고 있다라는 기회의 어떤 네, 형태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웨딩 산업도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본인의 능력과 본인의 역량에 따라서 정말 천차만별로 어떤 수입적인 부분이나 만족도나 이런 것들을 네, 정말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일한 만큼 가져가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전문 분야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과감하게 도전을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